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백준 온라인 저지 9095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제목은 1, 2, 3 더하기예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수 4를 1, 2, 3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총 7가지이다. 4를 1, 2, 3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총 7가지이다. 합을 나타낼 때 수는 1개 이상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7개의 방법이 뭐가 있었는지 여기 친절하게 써줬죠. 뭐 1을 4번 써도 되고요. 1을 2번, 2를 1번. 그리고 또 1을 2번 하고 2를 1번 하는데 1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 쓰고 1 쓰고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쓴 것도 다른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치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1, 2, 3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께 부족하겠지만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이 코딩 테스트에서는 꽤 중요하죠. 자, 이 개념을 먼저 한번, 이 문제는 일단 나중에 좀 뒤로 넘겨놓고 이 개념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뭐 각자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 작은 부분 문제를 푼 다음에 여러 개를 풀어요. 여러 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큰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 다음에 결국에는 원하는 정답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얘를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닌데 일단은 이런 느낌만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이 문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여기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밑에서 이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쭉쭉쭉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딱 하나만 뽑는다고 하면은 점화식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구했다면 뭐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는 거의 90% 풀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점화식이 뭐냐? 이 점화식은 뭐 수학적으로는 수열에서 관계된 항 사이의 관계이다. 바로 옆에 있는, 뭐, 위에 있는, 이런 수열에서 앞뒤에 있는 수 사이의 관계를 수학식으로 표현한 거를 점화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수학 잘하시는 분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약간 더 코딩 테스트 측면에서 봤을 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요 문제 있죠? 요 조금 큰 문제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나머지 두 개의 문제. 얘네들, 이 무리와 얘네와 관련 있는 이 문제와의 요 관계, 이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식. 이게 바로 점화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아직 이제 제가 텍스트로 하고 말로만 설명드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요 문제를 통해서 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지우고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자, 4가 있어요. 4가 있을 때 4가 주어지면 우리는 뭘 출력해야 돼요? 방법의 수를 출력하는데 여기 7가지라고 있어요. 시를 출력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얘가 주어진 거고 얘가 결과예요. 그쵸? 자, 그러면 처음에 점화식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점화식을 구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이 표현을 한 것이 이 표현한 1번 표현식이 점화식으로 쓸만한가? 이런 거를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아직도.
당연히 잘 안 돼요.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요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점화식으로 보통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에 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D 4는 7. 자, 이렇게 하면 이 뜻이 뭐냐면 요건 저는 그냥 배열을 점화식 저는 DP 이렇게 표현하니까 요거 그냥 D라고 저는 배열이라고 생각해요. D4는 7이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 표현 괜찮지 않나? 하면 요건 뭐냐면 이 뜻은 뭐냐면 4개의 그러니까 요 1, 2, 3, 1, 2, 3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1, 2, 3 문제에서 말한 거죠. 의 합으로 나타내는 합으로 4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는 이 수. 그거를 저는 요걸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럼 그거는 값은 7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D3은 뭐가 될까요? 1, 2, 3의 합으로 3을 나타내는 경우의 수죠. 근데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D2는 1, 2, 3의 합으로 2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 뭐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표현식을 일단 이렇게 써봤어요. 근데 제가 뭐예요? 표현식이 점화식으로 쓸만한가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점화식을 할 때는 뭐예요? 바로 옆에 있는 애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생각해보는 거, 얘로, 얘나 얘를 풀면 얘가 풀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풀리나요, 여러분? 1, 2, 3의 합으로 3을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제가, 여기서 중요한 가정을 잘하는 거예요. 가정을 1, 2, 3을 합으로 나타내는 3을 1, 2, 3의 합으로 3을 나타내는 경우수 나는 못 풀었는데 일단은 근데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일단 풀었다고 얘를 풀었다고 내가 가정을 해보자. 얘를 풀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얘네 둘을 이용해서 얘를 풀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네 둘을 풀면 자연스럽게 얘가 풀리나? 풀리나요, 여러분? 아마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좀 잘못된 점화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센스가 필요한데, 물론 저도 잘 못하지만. 자, 그럼 조금 더 점화식 표현을 다르게 해볼게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두 개를 한번 써봤어요. 자, 여기서 뭐냐면, 얘가 뜻하는 게, 자, 자, 이런 식으로 써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요게, 요게, 사용한 수의 개수. 개수. 그리고 요거 뒤에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려고 하는 n의 값. 자, 그러면 요거, 얘가 의미하는 게 뭘지 풀어서 써보면 뭐냐면은, 카드라고 작가하니까 헷갈리니까, 카드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수. 1, 2, 3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수를 요 앞에서 표현한 건 한 개 사용해서 2를 만드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2는 뭐예요? 예. 그쵸?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 이 표현이 좋을까? 점화식 내가 일단은 이런 표현을 해봤는데 얘를 점화식으로 만들 때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진짜 얼토당토 않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정의한 대로 하면은 카드? 카드라고 자꾸 하니까 죄송한데 수로 할게요. 수를 10개 써서 100을 만드는 경우의 수. 여러분 이거 구할 수 있나요? 바로 못 구하죠. 모르죠 당연히. 근데 얘를 구하려면 뭘 구하면 될까? 라는 거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카드는 요거 3개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러분? 얘는 이 경우의 수는 카드를 9개 써서 99개를 만드는 경우의 수,
카드를 9개 써서 98을 만드는 경우의 수, 카드를 9개 써서 97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이 경우의 수를 모두 합치면 얘가 나올 거예요. 왜냐? 9개 써서 99를 만드는 경우의 수 있잖아요. 이 경우의 수에서 카드 1번, 카드가 아니고 자꾸 수 1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더하기 수 2를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하기 수 3을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요거 세 개의 합으로 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딱 생기죠. 자, 그래서 아까 뭐였어? 1번, 일단은 점화식을 나타내는 표현식을 일단은 가정하고, 2번, 이게 점화식 관계로 자연스러운지 판단을 해요. 여기까지 했죠. 판단이 내가 됐다. 오케이, 됐어 하면은 3번. 뭐예요? 일반화 시키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거 했죠?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여기도 또 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D, I, J. 자, D, I, J가, 요 I가 뭐예요? 요거의 뜻은 I개를 써서 J를 만드는 경우의 수. 이거를 여기에다 표현할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D, I-1, J-1 더하기 D, I-1. 제가 글씨를 좀 너무 막 썼는데 예쁘게 써볼게요. J-2 더하기 D, I-1, J-3.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 I개를 써 J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그거보다 한 개 덜 쓴 거에서 수 1을 더하거나 2를 더하거나 3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DP에 저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요것만 찾자. 그래서 요거를, 이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문제에 대한 점화식을 이렇게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문제는 90% 풀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일단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여기 테스트 케이스 나오고 요게 n이 계속 쭈르륵 나오나 봐요. 요거는 우리한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것 같아서 저는 스캐너로 할게요. 인풋 값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인풋 t를 먼저 받을게요. 테스트 케이스죠. int 요거를 대문자로 받을게요. 여기를 그냥 t로 쓰고 싶어요. t는 0. 테스트 케이스만큼 돌려줘야겠죠? t는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할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위에 테스트 케이스 3이 나왔으면 반복문 3번 돌려야 되는 그냥 그 포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의 차례도 주어지겠죠. n이 int n을 받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n이 주어지는데 n은 양수이며 1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11보다 작다. 그쵸? 11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냥 미리 다 구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기 전에 먼저 구해버려요.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 int d new d 11 new integer d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치하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카드를 지금 n이 11보다 작다고 했는데 카드를 11개 이상, 10개 이상 쓸 일이 있을까요? 11보다 작다면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10이에요. 그러면은 카드는 양수밖에 없어요. 아니, 수는, 제가 카드라서 죄송합니다. 수는 양수밖에 없어요. 자연수.
그러면 n이 10이에요. 10일 때 10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카드를 11개를 써서 10을 만들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작은 문제를 만들 거예요. 제일 작은 문제. 제일 작은 문제는 이것도 중요해요. 문제는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저장이 가능해요. 그걸 뭐예요? 초기화를 시킨다. D 배열을 초기화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시킬 거냐면 해볼게요. 처음에 한 개를 무조건 써야겠죠. 하나 이상은 무조건 써야 되니까. 수는 한 개 이상 사용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죠. 수는 한 개 이상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써요. 하나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수는 딱 3개밖에 없어요. 1번 카드를 하나 썼거나, 그 다음, 이것도 복붙 할게요. 자, 2번 카드를 하나 썼거나, 3번 카드를 하나 썼거나. 그 수밖에 없죠. 요거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무조건 한 개밖에 없죠. 카드를 하나씩밖에 못 쓰니까. 그쵸? 요거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자, 하면 수를 한 개 써서 1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밑에 것도 똑같죠. 수를 한 개 써서 2개 만드는 경우의 수, 수를 한 개 써서 3을 만드는 경우의 수. 수를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될 수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3개 다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 거예요. 후. 이제 이걸 늘려갈 거예요. int, i는 2부터 i는 10까지. i를 이렇게 할 건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할 거예요. d. 여기도 한 번 더 돌려줄게요. int, i는 j. j는 1부터 j는 제가 k라고 썼네요. j는 1부터 j는 10까지 되는 거고 j 뿔뿔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할 거냐면 아까 했던 우리 점화식을 그대로 쓸 거예요. d, i. 자, 여기 i가 2부터 시작하는 건 뭐예요? 한 개짜리 쓰는 건 이미 다 초기화했으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초기화 안 해요? 라고 말하겠지만 결국 초기화하면 이거밖에 안 되죠. 카드 한 장 써서 카드가 1, 2, 3밖에 없는데 카드 한 장 써서 4 만들 수 있나요? 없죠. 그럼 0으로 초기화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 선언하면 무조건 다 0이기 때문에 굳이 얘네를 초기할 필요 없어서 1짜리는 나머지는 초기화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을 썼을 때 모든 경우의 수도 이미 초기화를 한 거예요. 카드 한 장을 썼을 때. 1 아니면 0이죠. 만들 수 있는 게. 4부터는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죠. 한 장을 썼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냅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dij는 어떻게 될까요? d i 마이너스 1 j 마이너스 1 이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아까 제가 뭐 했죠? 2 더하고 3 더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걸 나눈 이유가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얘네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느낌으로. 이렇게 한 번에 더해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인덱스 문제가 있어요. j가 1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가 j가 1인데 j-2는 못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따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끝에 경계선 처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if j가 1보다 크면 가능하겠죠. 여기 부분. 그쵸? 오히려 이거 쓰는 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if j가 2보다 크면 또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줘봤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거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디버깅을 돌려도 나오고 여기 뒷값을 봐봐요. 뒷값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한 개 썼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건 봐보세요. n을 10개 써서 10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1로 10번 쓰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 저는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이제 문제는 거의 다 이미 푸른 거예요. 이 점화식을 아는 순간 우리 문제는 이미 푸른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그냥 s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s u 인트 10. 왜냐면 그걸 왜 만들어 주느냐면은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카드를 4개, 여기 오른쪽 4개 사용하든 3개 사용하든 2개를 사용하든 어쨌든 n만 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n, i, si라고 하면은 si는 i를 카드 1, 2, 3으로 i를 만드는 경우. 이렇게 정의라고, 요거는 DP는 이미 위에서 끝난 거고, 요건 이제 정의만 한 거예요. 정의해서 D 배열을 이용해서 더해줄 거예요. 자, 위에 것부터 가져올게요. 이거 이렇게 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0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뭐 1부터 해도 되고요. 1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S I는 D J의 I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한 개를 써서 I를 만들어도 되고 두 개를 써서 I를 만들었어도 되고 해서 이거를 다 S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디버깅을 해보면 S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4라고 했을 때 7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여기 보면 0, 1, 2, 3, 4 여기 7이 이미 나왔죠. 7일 때 44가 나오고 10일 때 274가 나오죠. 이미 다 구해버렸어요. 여기서 요거를 이미 다 구해버렸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여기서 그러면 출력만 해주면 되죠. S의 n 값. 그쵸 여러분. 자 그럼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잘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요 점화식 구할 수 있나요? 요 점화식 사실 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죠. 아까 전에 제가 했죠? 요거는 경기값 처리만 해준 거고 결국에는 IJ는 그 전에 카드를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쓰는 거니까 카드를 한 장 뺐을 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뺐을 때 그거는 경우에서 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주기 때문에 얘를 구할 때 나머지 문제, 작은 문제들은 다 해결됐다고 가정하는 게 점화식을 찾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J- 더하기 이런 거죠. 한 개 덜 쓴 거에서 하나 더 작은 n을 만드는 경우의 수, 두 개 더 작은 n을 만드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3이 더 작은 n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 경우의 수에 1번 수를 한 번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요때 2번 수를 한 번 더 쓰면 얘가 되는 거고, 요때 3번 수를 한 번 더 쓰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점화식을 구하면 90% 문제가 풀렸다. 나머지는 그냥 초기화 시켜주고 경기값 처리 잘 해주면 끝. 그쵸? 그래서 요 문제를 일단 제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점화식 설명하느냐고 일단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점화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점화식이 사실은 가장 쉽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나중에 메모이제이션도 되고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기초 부분만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봤어요. 성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성공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문제 풀어보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점화식의 의미, 점화식 구하는 방법, 뭐 DP의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게 제가 말한 게 처음 말할 때 이게 되게 애매하게 말하는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제가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DP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요러요러한 개념인데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화식도 수학적인 정의는 이건데 저는 요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약간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약간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탑재해 놓으면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가장 최적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점화식을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보자. 식을 세울 때도 제가 3단계로 나눠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나? 라고 한번 찾아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